안녕하세요. 부동산 강사 현입니다. 반복되는 이것 때문에 가격이 오를 강동구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데자뷰인데요. 마치 다음 결과를 알고 있는 듯하죠. 특히 요즘처럼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로 다주택자 매물이 부동산 시장에 나올 때 오히려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다면 나중에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강동구의 이들 단지는 서초구, 광남구, 송파구에 비해서는 그래도 적은 금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금액대이니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단지 급매물이 있는지 주말에 임장 한번 다녀오세요. 영상 시작해보겠습니다. 올해도 벌써 2월을 거의 다 보내고 따뜻한 3월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구독자님들도 새해 계획은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은 연일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문제로 인해 이슈가 되고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 한 달간의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다주택자 규제 또는 정부의 말대로 부동산 정상화로 인한 다주택자 매물 증가로 정리할 수 있을 듯합니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입법, 사법, 행정 권력을 모두 가진 강력한 정부에서 부동산 정상화라는 언급을 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 시그널이 나오니 부동산 시장도 일시적으로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대해 순전히 개인적으로 사견을 말씀드리면 요즘 정부가 말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정책들, 언급들이 부동산 가격을 잡고 싶다라는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한다고 생각하지만 과거 사례들을 본다면 이로 인한 결과들은 늘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타났기에 정부의 방향이 진심 우려스럽습니다. 저 또한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오르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마트나 백화점에 나가보면 최근의 딸기 가격, 여름의 수박 가격, 요즘 나가서 사먹는 점심 설렁탕 가격 모두 다 올랐는데 즉 물가가 올랐고 물가가 오르면 당연히 의식주에 있어 실물 자산의 최고를 할 수 있는 부동산이 오르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인데 정부의 입장은 이런 고려 없이 부동산 정책에 있어 강경한 일관된 입장인 것 같아 솔직히 걱정됩니다. 헌데 지금의 이 상황은 정확히 과거에도 반복된 적이 있는데요. 지금처럼 정부가 강도 높은 규제를 예고 강화하며 이에 시장이 움츠러드는 모습은 과거 2019년에서 2020년의 모습과 똑같은데요. 지금의 상황과 정말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2019년에서 2020년 이때 부동산 시장을 한번 살펴본다면 2026년 부동산 시장과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유추할 수도 있을 듯한데요. 그래서 잠시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가격이 올랐죠.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마다 부동산 대책들을 내놓았는데요. 지금의 모습과 아주 흡사합니다. 작년 새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가격이 올라주었고 가격이 올라가니 부동산 규제책이 나오는 과정이 이때랑 매우 똑같죠. 2017년부터 오르던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으니 고민 끝에 가장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발표했는데 2019년 12월 16일 부동산 대책입니다. 이때 이 대책의 내용과 향후 전개되는 상황이 지금 2026년 2월과 데자뷰인데요. 이때 대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처럼 강력한 대출 규제라였는데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 구입용 담보대출을 금지하였습니다. 금액을 기준으로 그것도 공시지가가 아닌 시가 15억 원 이상의 아파트는 대출이 안 나왔었는데 지금의 6억 원 대출 한도가 있는 것과 매우 유사하죠. 그 다음으로 보유세와 종부 세율을 올려버렸는데요. 이것도 지금의 움직임과 똑같죠. 아마도 올해 지방선거 이후 급격한 세금 인상이 예상됩니다. 그 다음에 2019년 대책에서 공시가격도 올렸는데요. 이 공시가격 인상은 보이지 않는 세금입니다. 보유세나 종부세에 있어서 세율을 올리는 것은 눈에 보이지만 이 공시가격 인상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금이라는데 이미 2025년 지난해 많이 올렸고 향후 더 올라갈 듯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축소하였고 위 사항들이 2019년 12월 16일 이 규제들의 내용이죠. 이 규제의 내용을 보면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규제에 모태라 할 만큼 새 정부가 하고 있는 부동산 방향과 일치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2019년 12월 16일 부동산 대책 이후에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이때 워낙 강력한 규제라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었는데요. 시세 기준으로 15억 원이 넘는 한도 대출 규제라 부동산 시장은 갑작스레 주춤했었고 특히 고가주택 시장에서 매물들이 등장했습니다. 이때 아는 지인은 개포주공 3단지를 재건축한 DH 아너힐스 아파트가 입주를 막 시작해 34평형을 대책이 나오기 전에 20억 원에 매입을 했었는데 대책 발표가 난 후 너무 막차를 탔다고 많은 걱정을 하였던 시기였습니다. 이 상황이 정말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과 매우 유사하죠. 새 정부가 여러 번의 부동산 규제를 내놓고 다주택자들을 강하게 규제하고 나니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는 상황 지금과 너무 비슷합니다. 새 정부가 여러 번의 부동산 규제를 내놓고 다주택자들을 강하게 규제하고 나니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는 상황 지금과 너무 비슷합니다. 자, 그렇다면 2019년 12월 16일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2020년에서 2022년 전국적인 부동산 상승 현상이 나타났고, 오히려 그때 집을 내놓은 분들만 후회가 막심했고, 그때 20억 원을 주고 산 개포 DH 아너힐스 아파트 지금 실거래 가격은 39억 원을 기록했네요. 여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번에 다주택자 매물이 다 끝나고 난 후에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과거 사례를 보건대 더 상승을 한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서 강동구의 대장주를 말해주는 영상이 아닌 2026년 2월 또는 3월에 사면 좋을 단지, 즉 이 시점에 가격 대비 효율성 좋은 가성비 좋은 아파트 3개 단지, 그중 첫 번째 단지는 강동 롯데캐슬 퍼스트 아파트입니다. 이 단지는 2008년 준공 3226세대의 비교적 대단지인데요. 최신의 연식은 아니라 가격이 저렴하지만 단지 구성도 예쁘고 좋습니다. 당연히 강동구의 대장주는 고독 그라시움이나 레미안 솔베누이겠지만 이것들의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죠. 자본력이 있으시면 이 아파트들을 사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자본력이 부족하다면 강동 롯데캐슬 퍼스트도 좋을 듯한데요. 앞선 단지들보다 가격 면에서 접근하기 좋고 실거주로도 괜찮은 아파트여서 향후 충분히 더 오를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송파구 일대 신축 아파트 가격이 연일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강동구 아파트의 특징이 송파구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면 강동구 지역으로 시차를 두고 오르는 현상이 있고, 지하철 8호선 암사공원역이 바로 단지에 거의 붙어있어 이를 이용해 잠실이나 삼성으로 접근성도 너무 좋은 단지면서 인근에 초중고가 접해있어 첫 번째로 선정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단지는 GS 강동자이 아파트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단지는 강동구 대장주가 아니라 2026년 2월에서 3월 개인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적은 돈을 들여 매수하면 향후 가격이 오를 수 있는 단지를 말씀드립니다. GS 강동자이는 2003년 11월 준공 596세대로 이루어져 있는 작은 단지입니다. 이 단지는 강동구에서 그닥 주목을 받는 단지는 아니지만 이 아파트로 지하철 9호선 연장선인 길동 생태공원 역사를 공사하고 있어 이 역사가 완공되면 가격 상승이 기대되죠. GS 강동자이 아파트에서 지하철을 타고 나가려면 버스를 한번 타고 5호선 강동역을 이용해야 했다면 이제 곧 지하철 9호선을 바로 이용해 잠실 등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GS 강동 자이 아파트보다 좋은 아파트로는 인근 신축 아파트인 강동 헤리티지 자이 아파트가 있지만 가격 면에서는 매우 비싸죠. GS 강동 자이 아파트 인근으로 도보로 이용 가능한 초중학교가 자리 잡고 있어 지금 접근하기 좋은 단지입니다. 2026년 2월에서 3월 매수하기 좋은 강동구 세 번째 단지는 2025년 12월 13일 서울시에서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강동구 천호동 338번지 모아타운 구역입니다. 추천 세 번째 지역은 완성된 아파트는 아니고 신축 아파트로 완성될 지역이죠. 그래서 매매할 대상이 빌라나 주택 형태로 존재할 것이고 이곳에 빌라를 사서 기다리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특히 이 지역은 천호역 인근이고 바로 한강을 접하고 있는 큰 장점이 있는데요. 계획에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전체 세대 586세대를 짓는 사업으로 빌라 등의 생각보다 적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죠. 단점은 모아타운 사업 자체가 오세훈 시장이 전면으로 내세우고 있는 사업이라 시장이 바뀐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듯하지만 지금 서울 지역 공급 물량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도 기존의 사업지로 선정된 곳을 놔둘 가능성이 높고, 미래 가치가 좋은 개발지는 반드시 신축이 되지 않아도 개발의 가능성만으로도, 특히 한강을 접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것만으로도 관심을 가질만하다 하여 선정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강동구 추천 3개 단지인데요. 미래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정부의 선한 의도와 상관없이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계속되는 한 집값은 계속 상승한다고 봅니다. 그러니 지금은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각자 도생의 시기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